국방대학원의 국방대학교의 우리 최종철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대학교 최종철입니다. 저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73년 이후로 공부하면서 많은 자리에 토론을 해봤는데 오늘 같은 데는 저는 처음입니다. 저도 나이도 적지도 않은데 우선 발표 논문이 구성상으로 보면은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절차 있는 사실을 전부 다 인용부 붙여가지고 다 시간대별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내 생각을 붙일 수도 없고 또 플로에 계시는 분들 저는 많은 분들 얼굴을 압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 장관으로서 또 지휘관으로서 다 해본 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상우 교수님 우리 학계 최고의 학자실 때 이 카멘트가 제가 여기 적어놓은 한 반은 이상우 교수님이 빼먹어 버렸습니다. 다 정리하는 가져가고 앞에 또 토론자 또 저는 그래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정책 전문가보다는 이 학자 쪽으로 시각으로 비켜서 가는 길밖에 없겠다. 제가 여기 한 4페이지를 5페이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다 쓸모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박 장군님께서 이 시간대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그 논리에 따르면 하등의 문제를 끄집어낼 것이 없습니다. 이상우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여건과 그 다음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이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동맹의 결속력을 지금 포인트로 컨solidation 동맹이라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얼마나 결속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휘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입속의 혀처럼 두 국가가 지휘체계가 잘 조화되느냐. 컨solidation 결속력이 포인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나온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flexibility 융통성,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컨sol리데이션을 지금 박 차관님 발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속력을 높여야 됩니다. 결속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결속력이라는 것이 군사관계에 가장 중요하고 군사관계라는 것이 동맹의 핵심이고 이 동맹이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의 중심인데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건드리면서 절차가 문제가 있다. 국민의 합의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가 안 들었다. 여러 가지 우리 안보 정세가 이러하다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한다면 앞에 이런 결정을 할 때에 당위와 현실을 혼돈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70만 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군대의 통수권이든 작전권이든 뭐든지 당연히 가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전쟁 때 이것을 미국에 이양을 할 때의 상황이나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은 당연은 당이지만 우리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한 것이라는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의 혼동을 하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치된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기 문제에서 이미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평택의 기지를 이지하는 시기가 바로 환수를 할 시기다.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평택의 기지 이전하고 우리 전작국 환수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비가 안 올 때 해야 된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의 동의도 못 받을 뿐더러 안보라는 현실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택 기지가 이미 또 연기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평택 기지를 한 10년만 연기하면 되죠. 우리가 그게 돈 많이 돼서 아파트 잘 지어주기로 했는데, 아니면 우리가 이 주거 기간을, 로테이션 기간을 1년에서 앞으로 3년을 늘려가지고 더 안정된 우리가 주한미군들이 더 안정된 작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한 10년, 20년 늘려놓으면 있을 거라, 그때 받아오면 되겠다는 논리처럼 어리석은 거고, 그랬거나 말거나 주한미군은 또 계속 있을 거다.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건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만 봐도 그 핵심에, 이것이 현실이나 핵심의 문제를 가지고 결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 얘기를 하면 같은 일 같아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재협상하고 재논의를 하자.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재협상의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한테 가져가서 이 얘기를 해서, 아까 전에 국가 간에 협의를 해서도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뭔가가 얻는 게 있어야지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재협상의 논리를 아까 전에 얘기 벌써 몇 가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코리아에 대해서 기여를 한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지금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1억 불 정도를 돈으로 해주면 좋겠다. 저희들도 지금 파병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국방부에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한미 관계는 이렇게 하자라든지 뭔가 있었는데, 이 논리를 체계적으로 시간대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장군님께서 뭐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이건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제 시기별 이런 것이 아니라면 조건을 말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일 때 이렇게 돼. 이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방대학교에서 전자권 한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제로 하기 시작한 것은 9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안보과정에서 언젠가는 올지 모를 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국방부에서도 그때 실무자가 와서 돈이 얼마나 들겠냐, 제 기억에 그 당시에 90년대 말이었는데 22조가 더 든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 이후로 엄청 기하학적인 돈이 든다는 얘기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입니다. 국민의 지지의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 관계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우리가 특히 정보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전투능이 어디에 됐는지 한 6개가지를 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하나 해나가자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행계획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구본학 박사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시기 먼저 적혀있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 공공정책을 결정하면서 정치적인 걸 고려하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상식이지만 그러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저는 박 장군님께 당부를 드린다면, 국내적인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진 절차 이문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다시 한문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안보, 국방,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런 체계를 연구를 하려고 해도,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올 연말에 최종연구소 소장님이 또 연구비를 더 주시면 아마 박 장군님이 완벽한 양쪽에서 왜 우리가 이런 결정을, 우리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안보의 핵심 중에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소모적인 낭비를 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